4조 3항 보겠습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라장터로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의 각호에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해야 되며, 기한 내에 제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 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G2B 시스템으로 못 낼 때는 어차피 기한을 지켜야 되고 또 서류 내야 되고 원본 대조필 도장 꼭 찍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항 보시면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2항과 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 서류상 첨부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하나요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난복구 사업은 3일, 그리고 공휴일 제외에 심사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한 번은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한 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류가 이제 너무 뭐가 이상해요. 그리고 오류가 있어. 예를 들어 잘 안 보여. 그랬을 때는 한 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재난 복구 사업은 3일입니다. 이거는 긴급을 요구하니까 3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 사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이게 이제 입찰자가 증빙을 다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게 심사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그냥 통보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그때도 불명할 때는 또 내세요라고 연락 안 하고 그냥 제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사 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자, 이해되실 거고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시스템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접수한다.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보시면 저게 5점일 겁니다. 5점일 거고요. 저건 그냥 사인만 하면 주니까 다 사인하시니까 문제가 없고요. 자, 배점 기준 및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의 배점 기준 및 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르되 해당 영역 수행 능력의 평점은 심사 분야별로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배점 기준을 잘 보셔야지 입찰 전략을 세울 수 있지요. 입찰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이 물품, 예를 들어서 용역업 중에서 신용평가 등급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가 들어있어요. 아니면 재무제표로 경영상태 평가 점수가 평가 점수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용평가 등급이나 재무제표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평가 항목이 없는데 신용평가 등급을 준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평가 항목이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 등급이나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로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배점만큼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배점표를 보고 입찰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이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뒤에서 이제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건데, 수행 능력이나 이행 능력 평가 점수를 넘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요. 용역에서는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해요. 실적이라든가 경영상태 평가를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하고, 물품에서는 이행 능력 평가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수행 능력 또는 이행 능력 평가 점수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 또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자, 이제 업종에 따라서 별표 1, 2, 3, 4 해서 나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용역의 특성, 사용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 분야별 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 항목별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 공고의 조정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배점표에서요. 심사 분야별로 발주처 재무관의 뜻에 따라서 20%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많이 못 봤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행인 게 뭐냐면 20%를 가감했을 때는 공고문에 조정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취득 점수가 심사 분야별 배점 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부분이 배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배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이건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제6조 적용 기준, 심사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데 1호 보시면 기간 계산 등 심사 기준일입니다. 자, 보시면 자,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 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 등의 심사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고, 이거 표시할 수 있는 분은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입찰 공고일에다 밑줄 긋고 별표하세요. 네. 입찰 공고일을 뭐라고 하냐면 입찰 개시일이라고도 합니다. 입찰 공고일을 입찰 개시일. 그러니까 이 공고를 개시한 날이에요. 적격 심사 기준일은 대부분이 입찰 공고일 또는 입찰 개시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뒷부분 읽어보면 입찰 공고일 다음 날 이후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법률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가 나라장터 등록 있지요. 이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입찰 공고일 전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 등급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용평가 등급은 언제 받은 것만 되냐면 입찰 공고일 전일. 그러니까 다음 날 이후에 나온 거는 입찰 공고일이죠. 입찰 공고일 다음 날 나온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을 용역물품에서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용역물품은 수행능력, 그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신용평가 등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고문이 나온 뒤에 받는 거예요. 공고문이 나온 뒤에 받으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점을 받게 돼 있어요. 최저점.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여기 보시면 입찰 공고일이다. 입찰 공고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죠. 다 모두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마감일까지, 그러니까 어떤 항목은 마감일로 돼 있고 어떤 항목은 입찰 공고일로 돼 있고 어떤 항목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돼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입찰 공고일로 봐라. 이게 마감일까지 되는 것은 그냥 좀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입찰 공고일로 보는 것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외화 표시 금액의 적용인데, 이거는 외화 표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나라장터 업종 중에 외자에 해당됩니다. 외자는 내자의 반대말이지요. 그래서 국내 생산이 안 되는 것이 외자. 다른 말로 하면 수입이에요. 수입. 국내 생산이 안 되니까 수입할 때는 원화를 USD 달러로 표시하게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처리자리입니다.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의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부분은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낙찰환율 알고 계시죠? 87.74% 아니면 86.74%. 뭐 이런 률을 계산할 때는 보통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런데 모든 발주처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제7조 보시면 계약 담당 공무원은 세부 기준에 따라 예전 가격 이하 최저가로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면 예전 가격 이하 최저가니까 이론 쓰면 낙찰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적격심사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 가격 이하 낙찰한율 곱하고 낙찰한가 이상 최저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상대평가다. 이 부분은 좀 공부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한 걸 이해하지 못하신 분은 아마 입찰과 낙찰 사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거기 보면 뭐 순위 결정이라든가 입찰 금액 쓰는 거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6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데,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적격 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 기준을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된다. 동등, 유사 또는 금액, 규모에 대해서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만약에 입찰 공고문에 유사 실적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돼 있는데 어느 날 유사 실적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2등을 했는데 1등을 유사실적 인정해서 낙찰자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걸 항의를 하셔야죠.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 적격심사 대상자의 이행 실적은 계약일자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에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 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 용역 또는 유상용에 이용한 금액 또는 규모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 실적 적용 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의 조정 내용을 명시된다. 이 부분은 별표할 수 있으면 별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실적에 관련된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적격심사 대상자가 실적을 입증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계약 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쓰실 수 있으면 써보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준공만 인정이라는 준공. 그러니까 계약 종료된 것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중간 정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실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을 언제 했든 납품을 언제 했든 그런 건 관계없다는 얘기고요.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 공고에 정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기준일이 뭐냐면 입찰 공고일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 인정 기준일이 뭐냐면 입찰 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간이에요. 5년간 계약 종료된 실적만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은 동등과 유사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될 때는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다시 명시를 해줘야 되죠. 자,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합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인수했을 때, 어쩔 때는 그 실적을 승계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고,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말 그대로고요. 또한 사업 양수도의 양수를 얘기하는 거죠.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여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와 관련된 업체의 실적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다만 분할 또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이 문구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 업체는 발주처에 반드시 문의하셔가지고 준비 서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발주 재무관이 어떻게 인정을 해줄 건지, 자,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인정을 그냥 순순히 해줄 건지 이걸 문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에 따라 평가돼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에 실적 증명원을 첨부한 경우에만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의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번 아까도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적 입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발주 재무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입찰자에게 있다, 이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 인정 범위예요. 여기에 보시면 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 이 세금계산서인데, 이 부분을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 나라장터에 투자를 했습니다. 발주처 재무관이 실적 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나라장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조달청도 안 해보고 학교도 안 해보고 구청도 안 해보고 뭐 이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군의 세금계산을 안 써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행된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인정해주는,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인정해주는 실적이 뭐냐면 발행된 세금계산서예요. 그러니까 민이나 군이나 관이나 다 포함한 겁니다. 민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정보조달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앞에 여기 2호랑 합쳐보면 나라장터 실적이 뭡니까? 입찰 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동안에 발행된 계약이 종료된 세금 계산서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조달청 적격심사. 물론 다른 발주처도 이 연수만 바뀝니다. 연수만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예, 대부분 실적이 뭐냐면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간 발행된 계약이 종료된 발행된 세금 계산서가 실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병의 경우 실적에 소멸된 실적을 뭐 승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주처 재무관할 때 협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여기까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빙서류 다 내라는 얘기예요. 증빙서류. 증빙서류 내라는 얘기고요. 이거 증빙서류 낼 때 상대 업체에 가서 빨간 도장 다 받아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 상공회에서 확인을 받는 거 뭐냐면 해외 업체가 우리나라 실적으로 인정받을 때 그쪽 상공회에서 하는데, 이거 해외 업체가 우리나라 입찰에 참여는 거의 안 하죠. 자,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 납품 관계없이 7년. 앞서 말씀드렸죠.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실적 인정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자,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에 따르며 이의 세부 적용은 별표 7에 따른다. 이 부분은 신용평가 등급 평가를 보는데 다르게 보는 업종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별표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5의 정한 기준에 따라 합병, 분할, 사업 양수대의 경우는 제2항 3호에 준해서 평가한다. 자, 신인도 평가는 별표 8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돼 신인도 심사 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이 부분은 그 배점한다, 적용한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부당노동 행위의 심사 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 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며 신인도 총평점 음의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 용역 수행 점수의 취득 점수에서 감점한다. 이건 신인도에서 다시 한번 짚을 건데요. 신인도 점수는 가점과 감점이 있습니다. 우선 신인도가 뭐냐면 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창출기업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특허 이거 발주처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발주처 업종마다 항목도 다르고 배점도 달라요. 그걸 이제 어쨌든 신인도라고 하는데, 신인도는 가점도 있고 감점도 있습니다. 이거 신인도가 가점만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감점도 있죠. 감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인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 대상에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또 뒷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자, 8조 보겠습니다.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이 공동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 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공동도급은 입찰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르되 세부 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여기 보시면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돼 있고,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돼 있고, 신인도를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항목을 평가하는데 공동 도급할 때는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적도 평가하고 기술능력, 경영상태도 평가하고 신인도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도급에 대해서 전화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 실적하고 저 회사 실적 다 있으니까 만점이죠,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실적을 평가할 때도 있고, 어디는 기술능력이나 경영상태도 평가하고, 어디는 신인도 평가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은 지금 유튜브 상으로는 좀 어렵고요. 좀 시간이 되면 제가 따로 할애해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